아저씨들의 말 같지 않은 감상평. 아말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말감 26회 이작가야입니다. 네, 또또상입니다. 어느덧 26회까지 왔죠? 네. 뭐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잠깐 한가했다가 다시 바빠지는 바람에 조금 뭐 짜증이 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월급 다시 그러면 내려왔다 다시 올랐나요? 뭐 그렇게 이게 요동치면 제 업무량과 비례해서 요동치면 일이라도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은 돈 덜 받을 테니까 내가 놀기라도 많이 놀아보겠다 하는데 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은 또 이제 앞서가는 회사나 이런 데는 인건비를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게 네. 책정을 해가지고 네. 직원들의 그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을 쓰죠. 비트코인처럼 네. 마치 자기가 비트코인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미 전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서가는 회사들이 그렇더라고요. 회사에서 듣는다며 이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저는 뭐 진솔하게 갑니다. 지난주에도 뭐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네. 아무튼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잘 지냈습니다. 네. 염력을 봤는데 어제 컬처데이라 5,000원 내고 봤죠? 염력. 딱 부산행을 만들었던 사람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영화. 네. 그거보다 조금 한 반보 정도 진일보한 영화가 나왔다. 뭐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럼 뭐 대중들이 좋아하시겠네요. 또 그치? 워낙 또 부산행에서 또 대중들 많이 끌어모으고 했으니까 인원 동원력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이게 이번 거는 소재를 용산 참사를 소재를 썼는데 의식 있으신 분인 건 확실해요. 윤수환 감독님. 그래서 용산 참사 이 현장에 만약에 슈퍼히어로가 한 명 있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상상력에서 출발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글쎄요, 저기만큼 못 끌 것 같아요. 부산행. 네, 부산행 그거만큼은 못 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누구죠? 그 주연 배우? 유승용. 네네. 이 양반이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해요. 그죠? 너무 소모됐죠, 유승용.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참 진짜 그 피리 부는 소녀 같은 그 영화 뭐죠? 피리 부는 소녀 같은 영화? 피리 부는 소년 같은 영화 이렇게 애들 끌어가지고 피리 불러가지고 애들 현혹시켜가지고 줄줄이 끌고 가는 영화. 그런 영화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네. 뭐 그거부터 해서 그 첩보물들 한참 유행할 때 첩보물의 뭐 스파이 역할 같은 것도 나오고 해서 많이 이제는 피로가 누적됐어요, 관객들이. 피로감이 있어요. 유성룡 피로감. 네. 유성룡하고 김윤석 피로감 있습니다. 근데 김윤석 요번에 1987로 너무 떠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보셨다면서 코코? 네, 코코 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 다 얘기 언급이 안 될 줄 알고 아까 이동하는 중에 차에서 다 얘기해버려가지고 딱히 뭐 할 얘기가 없는데 진짜 뭐 디즈니, 픽사 얘네들은 뭐 끝이 없더라고요. 미술팀의 역량이라든가 그 스토리 조율해가지고 어른 팬들이랑 아동 팬까지 다 한 번에 끌어들이는 매력 같은 게 진짜 뭐 끝이 없더라고요. 저도 코코 재밌게 봤는데 코코가 염력보다 한 1.7배 정도 재밌어요. 저는. 그럼 토크는 뭐 이걸로 마치시고 저기 무인반품이 또 돌아왔죠. 또 오랜만에 아말감의 스테디 컨텐츠 무인 반품이 돌아왔습니다. 무인 반품. 그렇습니다. 오늘의 무인 반품은 뭔가요? 네, 이거 요즘 보고 계시는데요. 한번 만져보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다이소가 저희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1,000원샵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한번 돌아가서 순수하게 1,000원짜리 아이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그냥 구두 주걱, 구두 헤라라고 불리는 거고요. 길이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서구에서는 슈혼이라고도 하대요. 뭐 옛날에 뭐 물소불로 만들어가지고 슈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게 뜬금없이 왜 구두 주걱이냐 하시면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그 테니스 경기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정현이 왜 로저 페더러와 4강 경기에서 왜 기권했는지 아십니까? 발에 물집 생겨서 기권했잖아요. 구두 주걱 없이 발을 자꾸만 신발에다가 구겨 넣다 보니까 신발 밑에가 접혀가지고 자꾸 그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발 밑에 그렇게 물집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그럼 이거는 구두뿐만이 아니라 운동화를 신을 때도 그렇습니다. 신발 주걱이라고 하면 또 웃기니까. 그래서 또 뭐 그 하물며 이 영화 슬로우 웨스트 이렇게 야만이 그러니까 뭐 상식이 돼버린 사회에서 신발 신었다 벗었다 할 때 천천히 하면 등에 총구멍 납니다. 이때 긴급하게 신고 벗을 때 용이하게 구두 주걱. 이 영화랑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서부는 이제 부츠의 땅인데
이게 부츠 가능한가요, 부츠? 네, 그 길이로는 불가능한데 연장해서? 네, 아니 왜 그 구두 주걱들이 길이가 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그걸 휴대하고 오느라고. 이게 저도 얼핏 봤을 때 네. 이거 저 뼈인 줄 알았어요, 뼈. 네. 이거 플라스틱 아니 뼈 같은데. 플라스틱인데 제가 그거를 2개를 샀어요. 사무실에 하나 놓고 집에 하나 놓으려고. 근데 사무실에서 부러지더라고요. 신다가. 아, 이거 저 골다공증 걸린 뼈일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그냥 뭐 백색에 뼈나 아니 대리석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구두 주걱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두 주걱 슈혼이라고 요 멘트가 이게 구매를 하시고 싶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면 인터넷에서 뭐라고 검색하시면 되냐면 사랑의 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그 아동 학대건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부츠용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길이가 좀 긴 게 어. 사랑 회초리라고 보면 저게 검색 결과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1,000원이다 얘기죠? 그렇습니다. 1,000원. 네. 그러면 이게 내가 한번 옥션에서 제일 비싼 거를 한번 찾아볼까? 네. 아니 근데 29만 원짜리도 제가 봤어요. 어우, 그건 진짜 뼈 사람 뼈로 네, 만들어. 그런 거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야, 이게 구두 주걱을 옥션에서 검색을 해봐서 제일 비싼 걸 보니까 58만 8천 원짜리 있네요. 재질이 뭡니까? 근데 이거는 뭐 50. 슈케어 세트네요. 슈케어 세트. 네. 네, 구두약하고 슈트리, 구두 주걱, 끈, 네. 방수 스프레이 뭐 이게 다 포함돼서 그러면 순수 구두 주걱만 네. 43만 원짜리 있습니다. 43만 원짜리. 재질은 뭘까요? 럭셔리 레드잼 구두 주걱이라는데요. 럭셔리- 레드잼이면은 빨간 재미가 있다는 건가요? 일단 럭셔리가 붙었으니까 럭셔리하면 레드 혹은 블랙 아닙니까? 야, 이게 무슨 교복 입고 이렇게 저 요정으로 변하는 일본 만화들 그 셀러문. 셀러문 그 마법 지팡이처럼 생겼어. 구두 주걱이. 구두 주걱이. 손잡이 끝에 뭐 빨갛게 무슨 뭐 수정 같은 거 동그랗게 붙어 있고. 네. 구두 주걱 같은 저런 소품의 미덕은 감춰지는 디자인인데 수납되고 저렇게 화려하면 가뜩이나 신발 놓는 데가 정신 사나운데. 레드 크리스털과 투명 스왈로브스키로 마감이 돼 있다는데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요. 네. 이렇게 비싼 것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싼 거가 있는데 오늘 다룰 영화에서도 보면은 네. 그 철부지 영국인 청소년애가 미국 서부에 처음 도착해서 말을 타고선 길도 모른 채로 자기 연인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네. 처음 서부에 와봤으니까 그냥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네. 그 서부에서 달고 다른 마이클 패스밴더가 걔를 도와주면서 이런 거 다 버려라, 이런 거 필요 없다, 생존에 네. 필요 없는 것도 싹 하고 버리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렇게 화려한 이런 구두 주걱 사면은 생존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거 하나 구비하셔서 여러분의 생존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방랑자 소년 제2의 그 패키지에 만약에 그 구두 주걱 있었으면 마이클 패스밴더는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저거는 네. 쓰죠. 확신합니다. 나는 그 열쇠고리형으로 갖고 다니는데 구두 주걱을 네. 금속으로 된 거요? 아니요, 가죽으로 된 거. 그게 신발을 가능해요? 늘려가는 발에 네, 그래요? 돼요. 근데 이제 아주 타이트한 신발에 이런 고체형 구두 주걱을 네. 대고 발뒤꿈치를 거의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늘려고 그러면 네. 그건 안 되죠. 아, 그렇게는 안 되는데 쑥쑥 하면 어떻게 보면 됩니다. 그 휴대성의 편의 때문에 저는 네. 그걸로 갖고 다녀요. 그래서 이거 누구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까? 글쎄요. 이제 개척 시대를 맞아서 이제 개척 시대를 맞아서 좀 더 서구 쪽으로 혹은 신도시 쪽으로 그 진입하는 노무자들 있잖아요. 건설 노무자들. 이분들 한바 식당 혹은 일반 안진뱅이 식당, 뭐 좌식 식당이죠. 거기서 식사들 하시고 안전화를 다시 신으실 때 이런 거 정도 하나 챙겨 놓으시면은 바로바로 안전하는 옆에 자크가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가지 차라리. 개척 시대를 마치고 도시 문명 시대로 진입하려는 여러분께 구두 신을 때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신어야 되니까 그걸로 부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어때요? 다들 사세요. 편집에서 그렇게 늦게. 아니요, 다들 사세요. 아이고 저기 네. 저 수험생 여러분 또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수능 보고 대학 입학할 때 엄마가 양복 사주는데 거기에 이제 구두 신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하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수험생 아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사랑의 매로 목덜미 한 대 정도 때려주면 네, 성적도 올라가고. 네. 수험생 자식도 엄마한테도 필요하고 그 노인일수록 옷 깔끔하고 단정하고 신발도 구두 같은 거 신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구두 신으면 이거 필요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 구조 자체가 구두 주걱 긴 거 보시면 효자손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등 긁기에도 좋고. 최적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범용성 높은 게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고 이 평창올림픽에 방문하신 그 북한 응원단에게도 이거 네. 여기에다가 한반도 지도 이렇게 그려가지고 선물해주면 아주 좋겠네요. 이게 또 한반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그 아이스하키 스케이트가 얼마나 신고 벗기 힘듭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 동계올림픽 할 사람들은 다 스케이트 날을 많이들 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때려치고 거기 가서 이거 장사나 할까? 이거 공식 후원 올림픽 공식 후원으로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영화 슬로우 웨스트입니다. Rose, my love. Jane, my Romeo. Once upon a time, Jay Cavendish travelled from the cold shoulder of Scotland to the baking heart of America to find his love. 스코틀랜드에 살던 16살 소년 제이는 In a den of 여친을 찾아 미국의 서부에 왔습니다. 제이의 여친 로지에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Heading west solo. He'll be dead by dawn. Take care of 길도 myself. 모르는 거친 서부에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고생하는 제이 앞에 우연히 현상금 사냥꾼 사일러스가 나타납니다. 사일러스는 약간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제이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풍천 노숙을 하며 서부를 여행하는 제이와 사일러스의 뒤를 한 무리의 현상금 사냥꾼들이 미행하기 시작합니다. Blood. 제이의 뒤를 밟아 로즈를 찾아낼 작정인 것입니다. Breed of undesirable. 이런 사실을 모르고 로즈와 재회해야 할 생각이 들뜬 제이. Free country. 제이가 여친에게 다가갈수록 로즈의 목을 노리는 위험도 함께 다가갑니다. 제이는 로즈와 무사히 재회할 수 있을까요? 제이를 도와주는 사일러스의 속셈은 무엇일까요? Yeah, there's dying. 로즈에게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프면서 웃기고 잔혹하면서 아름다운 그리고 짧은 러닝타임의 미덕을 갖춘 영화 in a desperado. 슬로우 웨스트입니다. If you right in the heart. Lay a finger on her and I'll kill you! No love like a love like this, 'cause a love don't exist when a boy wanna play so. 자, 슬로우 웨스트 도도상 추천 영화고요. 기본 정보 주시지요. 네, 이 영화가 마이클 패스벤더가 제작한 영화입니다. 네, 2015년 영국 뉴질랜드에서 찍은 영화고요. 15세 관람가. 국내 개봉은 2015년 10월 8일이고요. 그 누적 관객은 대중들이 증명하고 있죠. 이 영화 훌륭한 영화라는 거. 누적 관객 651명입니다. 역시. 네. 아, 저기 다음 저기 기준으로는 또 9,500명이야. 아, 그래요? 9,509명. 관객들이 조금씩 눈을 떠가고 있군요. 네. 우리가 경험 바가 크지. 다 죽어가는 영화들 우리 심폐소생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독하고 각본 존 맥클린이라는 양반이 하셨는데요. 그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 존 맥클린이랑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아, 같은 분인데. 네. 그리고 존 맥클린 이 양반은 작가, 감독, 뮤지션, 뮤직비디오 연출가 출신이고요. 다방면에 아주 능한 양반입니다. 그 마이클 패스벤더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야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서 제작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 둘이 친하대요. 그리고 이 양반 뭐 대표작이랄 게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장편 영화거든요. 슬로우 웨스트가. 잘 찍었네. 네네네. 뭐 피치블랙 영화 한 0.5 별점 0.5개 올라가네. 올리죠. 그 피치블랙 하이스트라는 2011년 작이 있는데 요거는 뭐 독립 영화 비슷한 거고 그리고 이 영화 슬로우 웨스트로 2015년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영화에서 주인공이죠. 사일러스 셀렉 요거로 나오는 마이클 패스벤더. 1977년 하이델베르크 출생이고요. 키 183입니다. 2001년 드라마 다리 짧은 배우. 그렇습니다. 83인데도. 네. 같은 183과만 비교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2001년 잘 모르겠던데.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즈로 데뷔했고요. 한번 보세요. 좀 이따가. 그러니까 알리샤 비칸데르의 남편이죠. 그리고 최근작은 뭐 엄청납니다. 에일리언 커버넌트, 어쌔신 크리드, 엑스맨 시리즈 뭐 이거 맥베스, 스티브 잡스, 노예 12년, 카운슬러, 프랭크, 프로메티우스 뭐 기타 등등 뭐 어쌔신 크리드 진짜 너무 재미없어. 전 못 봤어요. 게임은 재밌게 했는데. 그래요? 보지 마세요. 그래요? 그 뭐 데인저러스 메소드, 뭐 쉐임 등등 있고요. 뭐 더 궁금한 이 양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말간 2회 우리를 침범하는 것들 편에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아주 그거 네. 주무실 때 켜놓고 들으시면 좋죠. 이 청취를 추천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닙니다. 주무실 때, 네, 주무실 때는 좋죠. 추천하지. 네. 그때. 그 볼륨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네. 그리고 제이 캐번디시 역의 코디 스맷 맥피.
1996년생의 키 같은 183입니다. 비교해서 마이클 패스벤더랑 그러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짠네. 같은 183인데 얘는 무슨 비율이 사막이에요. 네. 그렇죠. 얼굴도 너무 작고. 네. 이게 바로 서양 183입니다. 그치. 마이클 패스벤더는 그래서 내가 친근하게 느끼나 봐.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 패스벤더 수염 이것도 말했었는데 좌측 상단 수염에 윗입술 수염의 좌측 상단에 땜빵 있어요. 수염 그래요? 땜빵. 숱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저 친숙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코디 스맷 맥피로 돌아가서 헐리우드판 렛민에서 클로이 모레츠와 주연했던 양반이고요. 그 소년이고 더 로드에서는 이제 비고 모텐슨의 아들로 출연했던 그런 배우입니다. 저기서 나오죠. 저기 원숭이 영화 혹성 탈출. 거기서 뭘로 나오죠? 거기서 혹성 탈출 2에서 시저와 교감을 하는 과학자, 인간군의 과학자의 아들로 나오죠. 그림 그리는데 오랑우탄이 잘 기억나네. 그 그림 그린 노트 이렇게 가져가서 같이 그걸로 오랑우탄하고 친해지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인 역할, 제 문자예요. 페인 역할 나온 벤 맨델존이라는 악역 전문 배우죠. 1969년생, 키 180이랍니다. 이 자꾸만 저는 게리 올드만이랑 이 사람이랑 자꾸 혼동되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이 배우한테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 그래요. 자꾸 혼동됩니다. 근데 그리고 악역 전문이고 그리고 존 레어스.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니요, 또 있어요. 이분 얘기는. 그렇죠. 그러면 이분 얘기에서 할 얘기는 뭐냐면 이 벤 맨델슨이 나는 게리 올드만하고 헷갈리고 이 사람이 진짜 천의 얼굴, 3의 얼굴이야, 3의 얼굴. 자기 얼굴 게리 올드만. 그다음에 에드워드 노튼 얼굴이 또 있어요. 이 사람한테. 그 피곤함이 있네요. 에드워드 노튼, 그러니까 에드워드 노튼이 좀 더 늙으면 이거야. 이 사람이 에드워드 노튼인 줄 알고 본 영화가 그 속아서 본 영화가 너무 거리가 있는데 에드워드 노튼이랑. 나는 그 좀 비슷하다고 느껴. 그래서 속아서 본 영화가 킬링 소프트리를 속아서 봤거든요. 그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영화. 킬링 소프트리에 에드워드 노튼 나와요? 아니 벤 맨델슨 나오죠. 네네네. 헷갈려서 봤다 그랬죠. 아니 야씨 브래드 형이랑 노튼이랑 나오면 그러네 그렇죠. 하고서 봤는데. 파이트 클럽급이죠. 급이. 킬링 소프트리 영화가 이 슬로우 웨스트랑 너무 비슷해. 영화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슬로우합니다. 그 영화도. 그래서 그것도 배경도 서부고 시대도 비슷하고. 아무튼 또 죽음에 관한 영화고 둘 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속아서 봤다. 존 로스 역으로 나오는 로리 맥한. 1996년생, 키 198입니다. 왕자의 게임에서 하운드로 나오죠. 클리게인인가? 하는 그 양반. 네. 산도르 클리게인. 클리게인으로 나왔을 때는 진짜 나쁜 놈 같은데 여기서는 진짜 어쩜 이렇게 순박해 보이는지. 아니 그리고 그잖아요. 그 양반 가슴에 털 왜 이렇게 많아요? 그거야. 저기 안문숙이 가슴에 털난 남자가 이상형이래. 그러니까 살짝 앞단추를 풀어헤쳤는데 턱섬에서부터 가슴까지 이어지더라고요. 털이. 그게 이제 가슴을 지나서 배를 거쳐서 또 이제 거기까지 이어지겠죠. 관심 없는데 아무튼간에 목에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머리에만 없어. 네. 로즈 로스 역으로 나오는 카렌 피스토리오스. 1990년 이거 유일한 여성 배우죠. 주연급인. 1990년 남아공 출신이고요. 역시 미녀의 나라죠. 산실이죠. 네. 1916년작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제가 꼭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중성적이고 매력 있는데 다른 미인분들이 잘 안 나오니까 오히려 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걸 수도 있고요. 눈하고 눈썹 있는 부분이 너무 되게 선명해. 그 라인이 되게 선명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영화 초반부에 봤었을 때는 안 이쁘게 나오잖아요. 후반부로 가서 조금씩 이쁘게 나오잖아요. 영국에 있을 때는 되게 안 이쁜데 미국으로 넘어오니까 이거 미국물 먹어야 돼. 확실합니다. 헐리우드랑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외모는 그렇게 올라가게 되죠. 맞습니다. 점점 이뻐지더라고요. 그 너무 예뻐. 옷도 그렇게 아메리칸 코스튬으로 바뀌고 나서 이분 얘기 한 5분 하죠. 손색 없죠. 손색 네, 없어. 진짜 손색이 없어요. 2018년에 갖다 놔도 그러니까 이 머리카락을 두상에 딱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쁠 정도면 메이크업 좀 하고 머리에 뽕 좀 넣으면 이것도 엄청나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찾아봤죠. 근데 이분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진짜 중성적인 매력에 우리가 얘기하는 서구적이라는 그 이미지 살짝 그 강건함이 들어있고 괜찮습니다. 다음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도해야죠.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옛날부터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되게 영화 팬이셔가지고 열정적인 영화 팬이셔가지고 할아버지는 딱 고정돼 있었죠. 쿵푸물. 게다가 복수가 아니면 보지 않는다. 할아버지 집에서 맨날 비디오로 보시는 거야? 신조셨고, 그런 거였죠. 그리고 추석 때는 TV 앞을 떠나시지 않았죠. 성령 때문에 항상 복수를 하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존 웨인이라든가 크리스트 이스트우드 이런 웨스턴 무비 진짜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웨스턴 무비를 진짜 많이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웨스턴 무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야만인들을 그러니까 걔네들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학살하는 거지 일종의. 그런 서부물만 보다가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액션이 부각될 수밖에 없죠. 총을 쏘고서 막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런 서부물에 길들여져 있다가 슬슬 요즘에는 그런 장르를 또 수정 서부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정주의 서부국이라고 부르더라고요. 310 to 유마 하고 뭐 브레이브, 더 홈즈 뭐 이런 류들 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자 이런 류들 보면서 저는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런 맥락 상에 있어요. 그러면서 살짝 가벼움을 더했어요. 액션의 가벼움이 아니라 코미디의 가벼움을. 저는 이거 괜찮게 봤습니다. 아말지수. 네. 아말 아까 관객 보니까 한국 관객이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라서 60 가겠습니다. 저는 평이하게 봤습니다. 평이하게 봤고 그 서부물이라고 해서 그냥 총싸움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출연을 보니까 마이클 패스벤더가 나와서 그러면 마이클 패스벤더 나오면 그런 거는 아니겠구나. 우리가 또 신뢰를 하잖아요. 마이클 그렇습니다. 패스벤더는 네. 그런 일 아니겠구나. 그럼 뭐 어떻게 무슨 얘기를 풀었을까 하고 이렇게 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영화 보는데. 네. 근데 소소한 뭐 재미 같은 건 있어요. 뭐 네. 페인 앤 레인 같은 그런 리듬을 살린 대사 같은 거라든지 뭐 엉덩이 까고 죽는 그 아저씨. 네네. 그 아저씨 배변하신 거 맞죠? 그런 거 같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냥 소소한 재미 같은 거 뭐 이렇게 박장대소할 만한 재미는 아닌데 네. 소소한 재미 같은 거 있는데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죽음의 허무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죽음의 허무함. 그래서 그런 거를 웨스턴이라는 배경을 사용해서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가볍게 한번 살짝 붓터치를 해봤다.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말지수를 저도 60 갑니다. 네, 괜찮습니다. 60 가고 적절하죠. 60이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미덕이 기본적인 웨스턴 무비면은 거기서 거의 대부분 성 역할이 정해져 있어요. 여성으로서의 성 역할이. 구조를 바라거나 혹은 누군가의 소유물이죠. 그렇거나 좀 더 어떤 미인을 차지하기 위해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대상화가 되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여성 배역이 상당히 좀 똑똑해요. 그 여자 자체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그 캐릭터를 그렇게 구축한 거 자체가 살짝 영리해 보여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캐릭터를 보여주려고 일부러 여자한테 남성성을 부여하는 영화들이 꽤 있거든요. 얘들이 남자를 구해준다든가 총을 쏴든가 그거죠. 훌륭한 여자는 남자 같은 여자가 훌륭한 거라는 인식에서 그러니까 그렇지. 기계적으로 여성스럽고 남성의 소유물이고 구조되는 건 안 할 거야 해가지고 반대로 그 여자 캐릭터들이 남자를 구해주고 막 폭력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그 양쪽 극단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교묘하게 잘 피하고 있어요. 여성 캐릭터가. 어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애정 사랑 하나에 휘둘려가지고 되게 로맨틱하게 되게 끝난 사랑 하나에 휘둘려가지고 걔랑 같이 끝난 해피엔딩이 아닌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잔인한 그 야수 같은 애들이 총을 들고서 총격하면서 벌어지는 그 씬에서 구석에서 벌벌벌 떨고 울고만 있는 것도 아닌 것도 그렇고 그거 살짝 그 중간 정도를 잘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처음에 시작하다 보면은 제이가 이게 노숙을 하나부터 앞으로 이렇게 막 풍찬 바람 맞으면서 계속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풍천바람? 그렇죠. 풍천노숙. 네. 풍천바람 그걸 받으면서 노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불을 치우고 접고서 딱 일어나면서부터 그 슬로우 웨스트라는 타이틀이 그 이불 밑에 있었어요. 그 타이틀이 처음에 영화 시작하면 보면 그걸 보면서부터 아이 저거 시작부터 누울 자리를 잘못 보고 다리를 뻗었구나. 제가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오겠구나라는 게 살짝 냄새가 나면서 그것도 피식거리게 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웃기게 죽잖아요. 네네. 전부 하나같이 다 웃기게 죽어요. 네. 처음에 영국에서 이 미국 서부로 건너오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산도르 클레게인 아빠하고 그러니까 로즈 아빠하고 로즈 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주인공 남자애가 로즈 딸을 좋아해서 딸 로즈를 좋아해서 짝사랑한 거죠, 사실은. 네. 그죠? 얘네 집에 이렇게 맨날 놀러 와서 얘랑 붙어 놀고 있으니까 얘네 삼촌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삼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애를 데려가잖아요. 이 여자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 농부들하고 어울려봐야 너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아무래도 얘는 삼촌 직업이 한 치안 판사쯤 되는 것 같아. 내보니까. 망토도 들르고 오잖아요. 아무튼 뭐 귀족이거나 뭐 이런 있는 집이죠. 그래서 얘를 데려가려고 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나 안 가고 난 여기 로즈랑 있을래 하고 막 하니까 삼촌이 이렇게 딱 오더니 애먹에 여자 로즈 따기를 딱 때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내 딸 때리냐고 하면서 탁 밀쳤는데 재석이 여기 넘어져 돌뿌리에 머리 부딪혀서 죽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허무하게 죽고 네. 아버지하고 딸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도망친 거죠. 네. 그 중간에 나오는 인디언들 죽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허무하게 죽어요. 네. 그 인디언을 학살하던 그 사람들도 네. 백인도 마이클 패스벤더한테 허무하게 죽고 현상금 사냥꾼들도 다 허무하게 죽죠. 특히 엉덩이 똥 까고 죽는 그 아저씨도 그렇고. 뭐 총알을 특히 뭐 2발 이상 맞아서 죽는 새들이 거의 없어요. 그때 총은 그렇게 화력이 세지 않을 텐데. 아니 우리 케이트 플레이에서 보면 막 머리가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냥 지나가듯이 나오는 그 어떤 오래돼서 백골이 된 시체, 네. 나무 배에다가 그 자기가 벤 나무에 깔려서 죽었잖아요.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영화 안에서 등장인물이 노인이 그 자기 과거를 회상하면서 들려준 이야기 속에서 나온 사람의 죽음. 네. 그것도 엄청 허무하게 죽고 특히나 이 소년의 죽음, 남자 주인공의 죽음도 이 제일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고생해서 2억 마일리 타국에서 찾아낸 자기 사랑하는 여자의 손에 죽게 되잖아요. 네. 사고에 의해서 여자가 쏜 총에 맞아서 죽죠. 너무 황당해. 막 모든 네. 죽음이. 네. 그런 다분히 의미 없고 바보 같은 죽음들을 보면은 코엔 영화스럽기도 하고 퀸틴 타란티노 영화 같기도 해요. 살짝 분위기가. 그리고 콜로라도가 배경인데 실제로는 뉴질랜드에서 찍었다고 해요. 호빗네 중간계에서. 근데 그 보리밭 같이 쫙 펼쳐져 있는데 떨렁 목조가 하나 있고 그 위에 푸른 하늘이랑 떠 있는 색감 대비하는 거 보면은 웨스 앤더슨 영화랑도 되게 비슷해요. 색감들이. 그 장면은 마더 같던데. 그래? 마더 어떤 무슨 마더? 마더에도 집 하나만 떨렁 있잖아요. 마더. 아, 우리 마더. 나 걔네 마더 말고 우리 마더. 예. 좀 그렇기도 하고. 아니 우리 마더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했던 마더. 우리 예. 마더. 그게 우리 거죠, 뭐. 하여튼 이렇게 다 이렇게 허무하게 다 죽는단 말이에요. 네. 대사로도 나왔죠. 이 죽음과 사랑은 보편이다. 네.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건데 뭐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사나.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이렇게 죽을 거니까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가. 뭐 그러네요. 아유, 네. 뭐 이렇게 정리가 안 되네. 그러니까 뭔가 유행가 가사 같이 사랑이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키워드고 거기에다가 너의 모든 열정을 바쳐라라는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어가지고 영화는 좀 괜찮고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이 영화를 1.7번 봤는데 꿈씬이 있잖아요. 로즈가 앉아있고 식탁 한편에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반대쪽에 앉아있는데 둘은 이미 가정을 꾸린 것 같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거를 난 처음에는 제이 그 소년이 꾼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 다시 보니까 마이클 패스벤더의 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어떻게 저 여자분에 대한 감정이 영은 아니구나. 설령 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서 그 뒤쪽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뭐 기대가 되게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꿈 자체가. 아니 그 마이클 패스벤더는 그러면 그 전단지 보고 사랑에 빠진 건가? 원티드 보고? 글쎄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꿈이니까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가족으로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물론. 마이클 패스벤더는 얘를 왜 도와줍니까? 마이클 패스벤더가 도와주잖아요. 저기 서부에 와서 자기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를 찾아가는 이. 네. 저는 처음부터 알고서 추격했다고 생각해요. 현상금 사냥꾼이 이래저래 단서를 확보해서 그 단서를 확보하는 거는 이제 영화에서는 나오진 않지만 그러고서 흔적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그 소녀를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사 중에 보면은 녀석의 흔적을 발견했다. 용케도 살아있다. 그리고 첫 오프닝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벽에 원티드 붙여 있는 걸 보면 그 전단에 소년 너만 모르고 모두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걔네들은 이렇게 그 현상금이 붙은 걸. 그래서 이제 이 처음부터 알고부터 목적은 마이클 패스는 처음부터 알고서 쫓아왔다고 생각해요. 현상금 때문에. 현상금 때문에. 저도 현상금 때문에 도와줬다 생각하는데 남자 주인공은 보면 착각의 대왕이야. 다 착각해. 그 여자도 자기를 사랑한다고 착각하잖아요. 네. 이 아저씨가 날 도와주는 것도 아저씨 외로워서 나 도와주는 거죠? 하고 착각하고 이 새끼 착각 때문에 이 벌어진 사단이에요. 이게 다. 이 남자애가 그 여자애도 날 좋아한다고 착각만 하지 않았어도 이 삼촌도 안 죽었을 거 아니야. 그 집에 와서 얘를 자기 조카 데려가려고 하다가 클레게인한테 밀침당해서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클레게인 아빠도 안 죽었을 테고 그 수많은 현상금 사냥꾼들 얘네 목에 걸린 그 2,000불을 따기 위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현상금 사냥꾼들도 안 죽었을 테고 소년의 작은 착각 하나가 얼마나 큰 참사를 일으키는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신 똑바로 잡고 착각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그 서부에 있었던 그 바운티 헌터들은 어떻게 해서도 죽었을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나 때문에 죽는 것보단 낫지. 물론이죠. 이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 지난번에 헤이트풀 에이스에서 봤지만 일단은 큰 교훈 중에 하나는 서부에서 나오는 잡화점 웬만하면 들리지 말아라. 잡화점에서는 꼭 그렇게 비슷하게 사단이 나더라고. 사람들 죽을 사람 죽고 할 사람 사고.
그 자파점에서도 개그 포인트가 하나 나오죠. 강도짓이라고는 진짜 처음 해보는 것 같은 그 네. 부부가 어린데 너무 어린 자식들 그 먹일 거 없어가지고 강도짓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죠. 네. 그래서 거기서 자파점 들어와서 덜덜덜덜 떨면서 총 겨누고 돈 내라 하니까 자파점 주인 할아버지가 이보시오 여기서 돈을 훔쳐봤자 돈 쓸 곳이라고는 여기밖에 없는데 그러지 말라 그런 말도 웃기고. 그 박장대소 할 건 아닌데 깨알 같은 재미들이 청년이 이제 그 자파점에서 자켓 하나 입어본다고 탈의실 들어갔을 때 그 자켓에서 이미 총구멍이 나와 있고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거 딱 그 자리에 총 맞아 죽죠. 주인공.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강도 부인 와이프의 연기가 난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네. 여기서 제일 강렬한 연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양반은 꼭 그런 역할만 하는 그래요? 거예요. 나 처음 보는 여잔데. 전화번호 알아요? 전화번호는 모르는데 연기하는 건 제가 다른 것 지금 아가씨의 원작인 영화 뭐더라? 김민희 나오는 네. 그게 원작인 영국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비슷하게 무슨 댁 하는 정도의 그런 이미지로 나오고 그리고 또 HBO 드라마인가요? 그 스파르타쿠스인가? 거기에서도 그렇게 주인공 말고 주인공의 친구의 와이프 정도 그 그런 정도의 슬픔 눈물 흘리고서 막 우리나라 배우로 치면 전미선 정도 되나요? 전미선? 그분은 개그를 잘 안 하시지만 네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 역할로 많이 나오시는 분. 네. 이분이 처음 강도짓을 해보고 처음 살인도 해본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그리고 남편은 총격 끝에 죽었고 네. 마이클 패스밴더도 총을 겨누면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이 여자가 느껴지는 그 놀라고 두렵고 막 당혹하고 계획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남편 죽었고 막 그리고 막 절실해. 빨리 그래도 나는 지금 여기서 돈이랑 이걸 가지고 나가서 저 바깥에 문 밖에 있는 우리 어린 애기들 네. 그것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복합적으로 해서 이게 잘 느껴지기. 그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분이 살짝 연기해서 아쉬웠던 거는 내가 잘했다고 했는데 아쉽다고 그러면 어떡해. 아니 그 표정 연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연기 잘하시는 분들이 다 춤도 잘 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잘 못 써? 총 맞고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헤이트풀 에이스 봤지만 총 맞으면 일단 날라줘야 되거든요. 뒤로 몸을 최대한 던져줘야 되는데 그게 이 영화의 톤 앤 매너야. 왜냐면 네. 그 노인네 이야기 자기 소시적 이야기에서도 흑공성 남자 죽이는데 거기서도 총 맞고 그냥 무릎을 탁. 전체적으로 이 영화에서는 톤 앤 매너를 그 정도로 화력을 약화시켰어. 주저앉아요. 총도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무기는 그냥 살상 무기야. 활이나 총이나 그 샷건이나 그 여자분이 들고 있던 총 같은 거 그거 맞으면 아프겠습니까? 그거 할아버지 쓰러져 있는데 피 흥건한 거 보셨죠? 그 짧은 시간에. 총이 발사되는데 그 총구의 그 여자 총에서도 화약이 이게 훅 하는 장면이 옛날 무슨 저 임진왜란때 화총 같은 느낌이. 저는 그냥 이 영화를 보고 전체적인 인상이 그 허무한 죽음의 황당함, 뭐 이런 거만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원래 그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영화죠, 뭐 사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애도 죽고, 자기가 좋아서 한 짓이 아닌 사람들도 죽어요, 그죠? 네. 그 강도짓하던 사람들 좋아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이 소년이나 그 나무를 베다가 거기 깔려 죽은 사람, 백골이 된 시체, 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던 걸 했든 뭐 싫어하는 걸 하든 하여튼 피할 수 없다. 이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만 남아갖고 이거 좀 우울해지네요. 또 죽음을 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사바나 벌판 같은 데서 보면은 사자랑 물소 사이에 도덕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다가 물소를 잡아 죽이는데 사자가 나쁜 놈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육강식이 그 시대를 꿰뚫는 하나의 철학이면 선과학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진짜 서부 같은 거는 진짜 이때 당시 웨스턴은 진짜 완전 약육강식의 시대잖아요. 보면은 누가 죽고 착한 놈이 살아야 되고 나쁜 놈은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영화 끝에 결과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냥 뭐 도덕성으로서 완전 진공 상태 이런 판이에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뭐 오로지 죽음만 남았어요. 영화에서 오로지 죽은 자만이 살아남으라. 응? 그런 거 있습니까? 짐 자무시 영화 패러디를 한번 해봤습니다. 소년이 주인공 소년이 우연히 만난 마이클 패스밴더가 이제 너 뭐 어디로 가는데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 소년 입장에서는 어디 가냐 해서는 뭐 어디 저 실버 뭐지기? 무슨 뭐 은빛 수빙 아무튼 무슨 숲에 간다고 그랬죠. 무슨 실버 포레스트에 간다고 거기까지 그럼 내가 데려다 줄 테니 $50 내라. 그리고 도착해서 $50 이제 또 주고 그래서 에스코트 받기로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사람이 너무 좀 뭐랄까 문명인 같지가 않으니까 이 소년 입장에 소년은 되게 순수하잖아요. 막 하늘의 별을 보고 막 별 해는 밤을 보내고 책을 계속 읽고 별에다 충실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오로지 생존에만 관심 있는 사람처럼 무뚝뚝하고 그래 보이니까는 좀 나쁜 사람 같으니까 밤에 도망가가지고 한참 멀리 떨어진 벌판에서 혼자 그 포장마차 타고 다니는
음유시인 같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친절하게 빵도 주고 밤에 이렇게 같이 깊은 밤에 대화하다가 그 사람한테 싹 베껴먹 등치이게 되죠. 거기서 그러니까 꼭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통 좋아해 여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이 양반 만약에 그 주인공이 그 여자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학자잖아요. 뭔가 이렇게 논문 같은 걸 쓰고 있는 양반인데 하물며 독일인데 하물며 이름이 베르너예요. 베르너 보면 우리가 알고 대표적인 학자들 이름이 베르너잖아요. 누구? 베르너 카를 하이젠베르그. 그 불확정성의 원리 그리고 그리고 또 알프레드 베르너 스위스 화학자인데 노벨 화학상 타신 분. 그리고 많이 나오네. 베르너 자세 하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한국학권이자 그런 식의 유명한 베르너가 한 5명 정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저 조상인가 보다. 그런 일종의 패러디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학자인데 이름이 베르너야.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신뢰가 가지. 저 학자구나. 역시 우리로 치면 뭐 이름을 뭐 이태계 뭐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네,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싹 챙겨 먹고 도망가. 근데 얘가 본디 약한 놈은 아니라서 방향은 알려줘. 이쪽이 웨스트다라고 해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돌로 쟁여놓는데 계란으로. 계란을 쟁여놓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막 날아가가지고 웨스트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신선한 계란을 주겠다고 했는데 약속은 지켜. 너무 신선해. 그래가지고 깼는데 내가 그러면서 먹었다고. 우리 같으면 난 처음에 날개를 이렇게 톡톡 깨서 먹으면 되지. 먹죠, 근데 먹죠, 쟤네들은 날거 안 먹는구나 참 해가지고. 그런가요? 그 서양 사람들 날개랑 못 먹어요. 그렇구만. 하긴 비리긴 하죠. 나는 그 약 올리려고 올려놨다고 생각했거든. 저렇게 털어먹는 과정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고. 그러니까는 그게 그 자파상 주인 할아버지의 그 유머 같은 유머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좀 피식하더라고요. 웨스트 그게 웃긴 장면이니까. 그리고 이 남자 주인공의 소년도 유머를 한번 치는데 밤에 한번 노숙을 하는데 술을 한번 엄청 먹는 날이 있잖아요. 처음 먹어본 거겠지. 다음날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막 홍수가 나서 그렇게 비가 오는데도 안 깨?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고 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총이고 뭐고 겨우 패스밴드랑 둘이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비 피해서 날이 밝아서 옷을 말리는데 소년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숙취 때문에 그러니까는 패스밴드가 어제 일 다 기억나냐? 그러니까는 같이 술 먹었던 사람 이름이 페인이잖아요. 페인하고 레이는 기억난다. 그런 개그 살짝 개그고 그냥 그런 게 웃기더라고요. 저도 이거 웃기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 확신은 없는데 바로 그 씬에서 이제 마이클 패스밴더가 소년 제이를 면도를 해주고 있을 때 옛날 같은 갱 멤버였던 페인이 숲속에서 슥 나오잖아요. 블렌디인가? 뭐 위스키인가 들고 한쪽엔 잔 2개 들고서 나오는데 옷이 진짜 곰 한 4-5마리 술록. 그거잖아요. 디카프리오가 나와서 그냥 겨울에 그 곰 이거 네네. 그 뭐야 그거 까먹었어요. 아무튼 그 영화 안 해. 커버넌트 아니 뭐야 그거 뭐. 아무튼 그 영화 지옥에서 돌아온 살아서 돌아온 레버넌트에 입고 나오는 그 옷 입고 나오죠. 근데 그 병을 들고서 요렇게 한 바퀴를 싹 도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안에 총 진짜 한 30정은 숨길 수 있는 옷 같아. 저 옷이. 근데 그걸 보고서 나는 비무장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이게 개그인가 아닌가 하면서 의아하면서 봤죠. 고신. 아무튼 그리고 그런 옷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무슨 명작? SBS인가에 얘기했던 TV 뭐야 또 그것도 단편 영화 만드는 문소리 씨 나오는 거. 그 에피소드 4회를 저한테 소개해 줬을 때 JTBC 그 발차기 달인이신 그분이 입고 나온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옷은 허세예요. 모든 캐릭터들가. 그렇지. 이런 서부에서 아까 별로 그렇게 추워 보이지 않는 동네에서 입는 거는 허세지. 처음에 일렬로 그 말 위에서 애들이 쫙 서가지고 내려다보고 있을 때 추위가 춥거나 더웠거나 하면 옆에 있는 애들이랑 옷이 좀 어느 정도 맞춤이 되잖아요. 비슷해야 되잖아요. 방한 정도가. 근데 걔만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처음 봤을 땐 그렇게 한번 슬쩍 돌고서 저 안에서 옷이 무게가 꽤나 나오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그냥 허세로 끝나더군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 뭐니 해도 제일 웃기는 씬은 소금 씬 아닙니까? 소금 씬? 그 총 맞은 데 손 떨어지는. 네. 난 그래서 안 죽나 했어. 네네. 이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개고생 끝에 드디어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애인이라고 생각하는 연인이라고 생각하는 로즈네 집에 도착하죠. 근데 걔 도착이 의미하는 건 곧 뭡니까? 걔를 뒤따라온 현상금 사냥꾼들도 도착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걔가 죽음을 끌고 온 거잖아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집안 뒷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로즈 나왔어 하는데 로즈가 현상금 사냥꾼들 들어온 줄 알고 총을 팍 쏘잖아요. 그 들어온 저기한테 얼굴 볼 새도 없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았어. 근데 네. 얼굴 확인도 안 하고 다시 돌아서 네. 딴 데다 총을 또 막 쏴. 그 맛이죠. 네. 그런 거 연출이 네. 기대를 탁탁 영화 문법을 다 깨버렸어요. 네. 그죠? 그런 거야.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총격전이 끝난 다음에 그 가슴에 총을 맞은 남자 주인공이 벽에 기대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피 흘리면서 네. 그때 지금 위에 찬장에 또 소금이 떨어져가지고 네. 그 상처에 총 맞은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애가 아파하잖아. 네. 막 이러는 씬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소금 그 굵은 소금 아니고 미국 소금 그 얇은 거 있어요. 그거 입자가 하도 고와서 엄청 깊이 들어갔을 거야.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면 웃기죠. 네. 소금이 사실 이 영화를 꿰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렇죠. 빨리 깨봐 그럼 빨리. 시간 더 많이 남았어. 그래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뭐 사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랑 요르단 사이에 있는 강 그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가만히만 있어도 둥둥 뜨는 거예요 물 위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저스가 거기 걸어간 거잖아요. 그렇겠죠 뭐. 그래서 바닷물 농도가 한 3점 몇 % 되면은 여기는 소금 비율이 막 31점 몇 %까지 되고 바닷물이 한 10배로 짠 거예요. 이 영화 자체 바다의 소금이 그럼 거기서 오는 거구만.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가 수원지 같이 염원지죠, 염원지. 아무튼간에 이 영화가 자꾸만 이게 소금을 쳐가지고 영화 자체가 염도가 높아져가지고 부력이 점점 이렇게 생겨가지고 영화 보는 관객들이 영화 속으로 깊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죠. 영화 위에서 이 영화가 하려고 했던 심각한 내용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서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정의감도 도덕심도 없는 그때 그런 야만의 시대였다. 이런 데서 저렇게 죽어가고 온당에 살아야 될 사람, 우리가 생각할 상식적으로 살아야 될 사람도 저렇게 죽고 막 그런 상태에서 그렇구나 끄덕끄덕 할 새 없이 가볍게 픽픽 던지는 그런 소금 같은 것들에 의해서 키득키득거리면서 영화 속으로 깊이 들어갈 게 없게 이렇게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이 소금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만들게 들어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영화가 끝난 다음에 죽은 사람들 한 번씩 쫙 보여질 때 이건 뭐지? 내가 슬퍼해야 되나 웃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숙여야 되나 그래서 마음이 뭔가 찜찜해서 가슴이 편치 않을 때 똥 싸는 아저씨를 보여주잖아요. 아저씨 똥꼬에 똥이 나와 있는데 죽었는데 바지가 벗겨져서 엉덩이 까고 죽은 그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그 시체들을 쭉 보면서 어떻게 이게 사륙의 참상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느낄 새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씩 이렇게 자꾸만 관객들을 웃음 쪽으로 이렇게 착착 해가지고 가까이 가까우는 걸 자꾸 떠미는 것 같아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웃기게를 안 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를 보고 보면 생각나는 게 죽음이라는 단어밖에 없잖아요. 네. 아까 제가 죽음이라는 심각한 소재에 이게 좀 심울하게 빠져들지는 않게끔 만드는 것 같긴 해. 영화의 전체적인 톤이.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과거 회상에서 이 소년과 여주인공 로즈가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에서 원래 살던 마을에서 해변에서 놀잖아요. 네네. 로즈가 남자 주인공한테 물어보죠. 죽는 수천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로 죽을래? 하니까는 나는 화살에 맞아 죽는 거? 했더니 여자애가 화살 쏘는 신용을 이렇게 탁 하니까는 네. 모래밭 위에서 이렇게 서 있던 남자 주인공 화살 맞은 것처럼 하더니 모래밭을 대굴대굴 굴러서 여자한테까지 가는 그런 장면 이렇게 하면서 놀잖아요. 네네. 이렇게 장난처럼 다 죽어 사람들이 장난처럼. 그렇습니다. 죽음은 장난? 죽음은 신의 장난이란 얘기를 아니 하시려는 건가? 아무튼 그렇게 가봅시다. 그리고 그 죽었을 때 아이가 죽었을 때는 걔가 위에서부터 화살에 맞은 신용을 해가지고 뜨글뜨글 굴러가지고 여자 옆에 왔었을 때 여자가 남자 가슴에다 이렇게 손을 딱 대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남자 제이가 손을 또 포개가지고 자기 가슴에 손을 딱 잡아요. 그때 살짝 뭔가 애정이 교감이 왔다 갔다 하나라고 관객이 할 때쯤 슥 손을 빼요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마음을 준 상태는 아니에요. 썸을 타는 사이인 건 확실한 거죠. 거기서부터 이 사랑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그 뭐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그 또 수천 가지 죽는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봐라. 그러니까 화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화살로 죽으면 앞에 얘기했던 거랑 맞아 들어가는 거고 화살 말고 딴 거로 죽으면 또 아무튼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데 뒤에 갔을 때 그때 인디언이 숲속에서 화살을 쐈는데 얘가 손으로 그거를 딱 막다가 손에 이렇게 화살이 꽂히잖아요. 요것도 개그 포인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손을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두려우면 손을 잡고 떨고 있는데 마이클 패스너가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이스 캐치 키즈 하면서 잘 잡았다고 화살 손에 꽂혀있는데 툭 부러뜨려가지고 빼고 이런 개그 포인트들이 영화 속으로 깊이 진입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막 박장대소하면서 진짜 웃을 장면 하나도 아닌데 없어요. 네. 그 장면 그냥 백골이 된 시체 나무에 깔려 죽은 그거 하나 정도만 네. 아유 그것도 그렇게 웃기지도 않아. 웃기진 않았어요. 네. 하여튼 그냥 피식피식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의 허무함, 죽음의 황당함,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허무함 이렇게 모든 게 일맥하는 영화네요. 그렇습니다. 네. 베르너라는 사기꾼학자 캐릭터가 저는 자꾸만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사기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아하
저 시대에 야만의 시대에는 저 정도 사기꾼이면 되게 젠틀한 거고 저런 애들이 만약에 90년대 후반에 존재했으면 4월 이야기에 낚시 동아리를 끌어들이는 그 여자 정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거 보면서 잠깐 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지난주에 들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절대악이랑 절대선이랑 뭐하고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그 악단 일당들이 아기 2명을 데리고 다녀요. 그렇죠. 그 자파점에서 부모를 잃은 자파점에서 그 어설픈 갱이었죠. 부모 2명이 그 부모를 아까 잃은 애들. 저기 처음 강도짓 한 그 부부. 네. 그 부부의 애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게 애들 일단 그게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되는 게 저렇게 절대 악은 없고 저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것 같은 애들은 그래도 다 저렇게 수발하는구나. 어떤 아이는 한 마을이 키우는 거다라는 어떤 사회적 공동체 그런 거 혹은 마이클 패스밴더의 뒤를 한참 뒤에서부터 쫓고 있었다. 그래서 쟤네들 마이클 패스밴더가 지나간 다음에 애 둘이 거기 남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길 도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아직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애들한테 대충 정황상 캐 물었겠죠. 야 어떻게 됐냐 누구냐 이런 사람 지나갔냐 그렇다라고 하니까 걔들을 이제 뭐 데리고 다니거나 한 거겠죠. 영화 처음부터 이게 계속 누가 뒤를 밟는다는 복선은 계속 나와요. 소년을 처음 만나서 첫 그 휴식을 취하는 장면에서도 저쪽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서 대화 중에 갑자기 마이클 패스밴더가 총을 딱 꺼내고 살펴보러 갔다 오는데 아무것도 발견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장면으로 돌아오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뒤를 밟고 있던 알고 보니 그렇게 된 거죠. 네. 또 저는 또 이제 좀 충격이었던 이게 소소하게 재미있고 소소하게 또 반전 같은 걸 주잖아요. 주인공 소년이 자기가 사랑한 자기가 목적 여기에 온 목적인 사람에게 뭐 오발 사고로 해서 죽는다든지 또 하나는 편의점 강도씬에서 안에서 그 부부 둘을 처리하죠. 그리고 이제 패스밴더는 바로 이게 패스밴더가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이 소년이 쏘잖아요. 강도 그 여자가 패스밴더에게 총겨놓고 돈 내라니까 그 뒤에다가 이 소년이 그 아줌마를 쏴 죽이죠. 그리고서 이 마이클 패스밴더는 얼른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야 빨리 그럼 식량 챙겨서 떠나자. 어차피 다 죽었으니까. 신경쳐서 문 열고 탁 나왔는데 바깥에 애 둘이 딱 서 있잖아요. 끝난 애 둘이. 그 장면에서는 조금 훅 들어오죠. 깜짝 놀랐어. 무슨 뭐 저 배경음악도 없이 그냥 확 들어와 진짜. 훅 들어요. 그 장면 같은 거는 아주 진짜 좀 좋았어요. 그런 장면. 저도 그렇고 일단은 여기 이 영화를 평하는 그 텍스트 같은 걸 보자면 뭐 최고 엔딩이다. 엔딩이? 최고 엔딩이다라는 뭐 그런 찬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랑 여자 로즈를 쫓아서 그 소년 제이가 그 집 안으로 난입했었을 때 비록 로즈의 총을 맞고 죽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로즈 입장에서는 얘가 어떤 의도로 이 안으로 들어왔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저 많은 갱들을 다 끌고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또 반은 맞는 말이야. 그렇지. 걔가 데리고 온 거지. 아기를 갖고서 현상금 때문에 나를 잡으러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물론 혹은 뭐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 뭐 삼촌인가 그거에 대한 복수로 심으로 나중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로즈 입장에서는 확신이 없는 상태예요. 얘를 죽였을 때까지는 나중에 그게 관객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럴 수도 있겠네 한 미적지근함을 그 제이가 권총으로 그 페인을 죽이면서 이게 해결이 되죠. 제가 권총으로 페인을 쏴서 한 장면을 관객한테 보여줬으니까 로즈도 그거 이제 알겠구나 알아듣겠구나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객은 이제 그걸로 확신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장면으로. 그 영화 안에서 로즈는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다. 순간 걔 얼굴을 알아챈 순간 얘 날 보러 왔는데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총을 걔한테 줄 리가 있겠어요? 그렇겠네요. 그것도 괜찮네요. 보통은 그렇게 할 때는 마지막 남은 깽단 두목이 와서 로즈의 머리에 총을 겨눌 때는 보통 같으면 쌈마이로만 내가 찍었다 그러면 주저리 그렇죠. 말하다가 역전당하는 뭐 그런 건데 그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어요. 소금 떨어질 때 보니까. 마지막에 역전승하는 그 방법도 뭐 괜찮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뭐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전향한 사람은 사실 마이클 패스밴더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선에서 악으로 전향하거나 악에서 선으로 전향하거나 얘가 성장하거나 성장물이라면 뭐 변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패스밴더 하나만 성장한 거잖아요. 여기서는. 어차피 나머지 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살아야 성장도 되는 거지. 다 이미 성장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더구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이동진 씨 뭐라고 했는지 오랜만에 전문가 평점이나 볼까요? 그러죠. 일단 한 줄 평이나 하고 보죠. 한 줄 평. 명의는 소금 하나로 맛 다 낸다. 봅니다.
맹물이라도 소금의 양을 아주 정확한 양의 소금을 넣어서 끓이면 그렇죠. 맹물도 그러니까 국이 된다. 그렇죠. 식자재 하나랑 소금 하나 갖고 만내는 사람들이 진짜 셰프들 아닙니까? 영인들 아닙니까? 그 어디야 무슨 일본 만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 맹물에다가 소금만 최적의 양을 넣으면 그 맹물로도 그냥 그 자체가 국이 된다요. 된대요. 네, 전 그래서 이게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덜 떨어진 영맨의 착각이 부른 참사. 네, 아까 말씀하신 거 일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유 좀 정신 똑바로 좀 차리고 살아야겠다. 네. 특히 남자들이 들떨어져가지고 여자들이 좀만 잘해주면 다 자기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아 이게 나 사랑하는구나, 나도 사랑하는데 그럼 우리 사귀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서 큰 참사 많이 내죠. 그때 정신만 제대로 차려가지고 그 여성분의 본의를 알았더라면 떵떵거리면서 스코틀랜드 거기 살고 계시겠죠? 그렇지. 물론 살인도 안 났거니와. 네. 이동진 평론가는 사리와 냉소로 가득한 서부를 선명하게 가로지르는 동화 이렇게 하셨네요. 아유 명확하게 제가 한 얘기랑 똑같네요. 그러네요. 아 요거 보고 이 지금 한 30분의 썰을 이거 다 요걸로 푸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길게? 저거를 먼저 얘기를 쭉 한번 하고 갈 걸 그랬어요. 네, 다음 주 영화를 내가 네네 그거 한번 좀 최신작 좀 한번 해도 되나요? 아마 한번 들어보고요 일단. 다음 주에 블랙팬서 한번 할까요? 블랙팬서요? 네. 가자. 언제 개봉인데요? 14일 날. 14일이면 오늘이 1일. 1일인데요. 아 그렇구나. 네, 왜 그래요? 다키스타워 어때요? 다키스타워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let's get it. 근데 게리 올드만 나오는 건데 네. 보기 힘들 텐데. 아니 오른 영화랑 연관이 있네. 다키스트. 그죠? 게리 올드만 나오는. 그러니까. 자 그럼 다음 주 영화 게리 올드만의 다키스트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작가였습니다. 네, 독자생님 수고하셨습니다.